꺼져가지고 저희 그만했잖아요. 아, 꺼져서 멈춰야지. 딱 먹었다. 자, 쌤비 펴봐.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를 공부합니다. 고생인 숙제를 조금 이제 내지 말까? 네. 너무 힘들어요. 친구가 너무 안 나가는데 너희들? 쌤 방학 때 시간 똑같아요? 응, 우리 변함이 없지 정리반은. 항상 안 변했는데 항상 물어 너희들은. 쌤 근데 쌤 특강 언제 안 돼요? 응? 쌤 특강 뭐 하세요? 이번 특안 들어가.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래요? 지금 안 들어가도 다 나오더라고. 그럼 계속 그냥 학원에 계시는 거예요? 응. 아무 없을 때나 수도 있겠지. 질문해도 돼요? 없을 수도 있겠지 내가. 아니 그럼 언제 오세요? 너 지금 왜 자꾸 내 아니. 시간 출퇴근 시간을 네가 왜 조절하는 거야? 아니 언제 오시는데요? 어? 아니 선생님 보통 1시간 출근해 있을 건데 혹여나 선생님이 뭐 연합회 회의를 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 또뭐 9월 모의고사 보는 현장에도 가기도 하고 해야 돼서. 왜 가요? 왜 가요? 쌤이 부모랑 뭔 상관이에요? 쌤이 진짜 쌤이 봐요? 아니, 받는 거예요? 아니 구모 이게 이 학원 연합회에서 여러 개 학원들이 연합을 해서 모의고사를 봐.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학원은 지금 넓은 강의실이 없어서 대신하고랑 수플림이랑 로키 이쪽에서 시험을 볼 건데 가서 선생님이 또 이것저것 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거나 애들 얼굴들을 보고 격려 좀 하고 할 때면 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금토일은 보통 그렇게 되고 평일 낮에는 웬만하면 있을 거야. 있고 애들 이제 자습 제대로 하는지 확인도 좀 하고 쌤 뭐 이것저것 업무도 보고 할 건데 너희들 대신 그 대신에 연락하고 와야 돼. 혹시라도 선생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할 거면. 그리고 자습하다가 질문 있거나 하면 잠깐 눈치 보고 조용히 와서 질문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죠? 주교쌤 안 계세요? 무감독이야 자습은. 실장님이 관리하실 거야. 그래서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질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온리 자습입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딱 1시간 50분 자습, 10분 휴식. 1시간 50분 자습, 10분 휴식 이렇게 갈 건데 쉬는 시간 외에도 웬만하면 이동하면 안 되고 학원 스케줄이나 특강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야 될 수도 있어. 일어나야 되는 경우는 조용히 나와서 실장님께 얘기하고 나가는 거야. 실장님들이 안 계실 때는 그 조교쌤, 알바쌤이 가끔씩 앉아있을 수도 있어. 그런 날은 조교쌤한테 얘기하고 가야 돼. 알겠죠? 자, 수업 진행합니다. 쌤 펴봐. 그래서 여기 질문 있으면 미리 얘기하고 카톡하고 와. 네. 얘기 안 하고 와고 선생님 뭐 어디 갔어요? 뭐 문자하고 막 전화하면 안 돼. 네. 자, 쌤비 26페이지 펴봐. 최대 최소 정리로 가는 거. 웬만하면 쌤 있을 거예요. 자, 최대 최소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반드시 연속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 범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 x는 이퀄 a, x는 이퀄 b 입장에서 그래프 이렇게 생겨본 것도 쳐봐. 이 그래프는 a 이상 b 이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죠. 이 경우에서 최대값 가지잖아. 여기서 뭘 가지죠? 최소값 가지네. 당연히 안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그치?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조건이 있다면 무조건 가진다. 그럼 왜 그러면 연속이 아니면 최대 최소를 가지지 못할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여기가 빵꾸뽕이. 이 빵꾸뽕이. 불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만약에 불연속이라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면 최대 최소를 가지는 그 포인트에 빵꾸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저 빵꾸뽕이면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가져 안 가져? 가지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야.
이해인가요?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하필 닫힌 구간일까? 그러니까 왜 연속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한 거고, 그럼 왜 꼭 닫힌 구간이어야 되느냐를 한번 또 고민을 해볼까? 왜 꼭 열린 구간이면 안 될까? 왜 꼭 닫혀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 닫힌 구간의 연속의 정의 해줬던 거 기억나죠? 넌 뭐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맨날 닫힌 구간 연속. 개 구간에서 연속? 우극한 A에 대한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을 때, B는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을 때. 그럼 우리 닫힌 구간 연속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개념이 조금 뭔가 뜬구름 잡듯이 한 느낌인데, 그리고 문제에 그닥 영향을 주는 건 별로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얘들아. 만약에 열린 구간으로서 연속이라는 조건만 있다면 저 양쪽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저런 뭐야? 최대 최소 가져야 하는 거죠. 안 가지잖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형태가 되더라도 양쪽 끝에서 닫혀 있어야지만이 최대 최소를 가지는 거잖아. 여기서 여기 최대를 가지고 여기 최소를 가지죠. 그러니까 양쪽 끝에서도 최대 최소를 가질 수 있으므로 닫혀 있어야 돼. 열린 구간에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를 무조건 가집니다 라는 뜻인 거야. 어려운 건 없어 얘들아. 그냥 가볍게 봐. 문제도 되게 쉬워. 봐봐. 유형 8 봐봐요. 유형 9 봐봐요. 39번 풀어보세요. 39번. 뭘 배웠는데요 지금? 최대 최소 정리. 이거밖에 안 했어. 아, 별거 없다 보니까. 내용 별거 없어. 그러니까 지금 39번은 4번, 5번만 추가된 것 뿐인 거야. 1, 2, 3번은 앞에 내용이고. 자, 4번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것만 봐봐요, 여러분. 참인가요? 영하고 1 사이에서 연속인 게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최대를 가지는 거지, 뭐. 5번은요? 2하고 4 사이 최소값 가지나요? 3에서 빵꾸뽕이죠? 최소값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진다는 거지. 그 얘기야, 그냥.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되지? 야 여기까지. 3번 왜 안 돼요? fx의 불연속이 되는 x가 2도 불연속, 3도 불연속, 4도 불연속이잖아. 이해가죠? 어려울 거 없다. 나머지도 집에서 풀어봐라. 사이값 정리로 갑니다. 진짜 어려울 게 없어, 별로. 자, 이런 최대 최소 정리가 있다 라는 거. 최대 최소 정리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시험에 쓰지 않는데 사이값 정리가 어렵게. 이게 중요하다. 사이값 정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가 되어 있어. 첫 번째 정의를 이해하고 나면 두 번째 사이값 정리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일단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첫 번째 조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조건.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FA와 FB가 같지 않아야 해. 알겠죠? 같지 않아야 돼. 이놈일 때 K 값이 FA보다 크고 FB보다 작다. 또는 얘가 FB가 될 수도 있고 얘가 FA가 돼도 돼. 다시 말해 K가 FA와 FB 사이 값이다라는 뜻이죠. 이게 말 그대로.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K가 FA와 뭔가 FB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가죠? 사이에 있는 값이다. 그놈일 때이면 무엇을 만족하는? FC가 K를 만족하는, X =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표현도 상관없어. 한 개 이상은 존재한다는데 말 좀 어렵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갖고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해.
X니까 A와 B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아무거나 쓰면 하나 그려볼게. 샬라콩 이런 식으로. 당연히 FA와 FB는 같지 않아요 지금, 그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때 내가 그 사이에 있는 값을 하나씩 그렸다는 얘기지. Y니까 K. 요 점의 좌표는 A, FA가 되고 있고 이 값은 B, FB가 되어 있는 상황. K라는 건 FB보다는 크고 FA보다는 작다를 만족하고 있는 게 보이나요? 맞지? 그때 어떤 X에다 C를 넣었는데 함수값이 K를 만족하는 점이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라는 뜻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다르게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이런 얘기예요. y equal k가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이 b가 있잖아. 만약에 FA 값은 k보다 크고 FB는 y equal k보다 작다면 이 안에서도 어쨌든 연속이어야 되잖아. 그치? 연속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가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치? y equal k를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럼 함수값이 k를 만족하는 x값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거 아니야. 왜? 한 개만 있으라는 법이 있나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세 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연속성 때문에.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잖아. 그럼 무조건 y equal k를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잖아. y equal k가 있는데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에서 a 함수값은 음수, b 함수값은 양수야. 이때도 무조건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점이 하나쯤은 무조건 나온다. 얘가 어떻게 지나갔다가 가든 하나 이상은 무조건 y equal k와 만난다는 기하학적 정의. 이해가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 한 개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고. K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K가 어떻게? 더 밑에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사이값이야. 아, K가 FA와 FB 반드시 사이에 있는 값이야.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C 값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A가 될 수 없어. B도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무조건 사이 값이에요. 이거 납득이 갑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사이값 정리라고 하고, 이 사이값 정리가 이해가 되면 어떤 조건으로 갈 거냐?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연속해야 된다는 건 이제 납득이 갔을 거야. 왜 하필이면, 왜 FA와 FB가 같지 않아야 되느냐를 고민해볼까? FA와 FB가 같으면 안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가 언제일까요? 얘와 얘가 같아요.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뭐가 정의되지 못해? K가 정의될 수 없어. K는 반드시 누가 누구 사이값이어야 돼. FA와 FB 사이값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FA와 FB가 같으면 사이값이 정의되어야 하는데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왜 사이였어요? 아니 이 정의가 K가 얘와 얘 사이값일 때 이 가정하에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이 가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셨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저 1번의 케이스에서 K가 0이 되는 경우를 볼까요? K가 0이 된다는 건 뭐야? 이게 무슨 축이 되는 거지? X축이 되는 거지. Y는 제곱. 맞아? K가 0이 된다는 건 현수야 여기 봐. K가 0이 된다는 건 FC가 0을 만족하게 되겠죠. 맞죠? FC가 0을 만족하는 X몰 C가 A, C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그래프를 또 볼까요? A에 대해서 위에 있고 B에서 밑에 있대. 그럼 내려오면 이 식기값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FC는 제로라는 얘기는 fx는 제로에 실근이 x C가 된다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 얘가? 그럼 이게 뭐로 바뀌느냐? 이 조건이 이렇게 오는 거야. K가 0이 됐으니 FA와 FB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맞죠? 하나는 X축 위에 있고 하나는 X축 아래에 있으면 반드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이해가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얘가 연속이고요.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은 A를 넣은 함수값과 B를 넣은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FC는 0을 만족하는 X는 C가 누구 사이에? A,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걸 우리는 실근의 유무의 판단이라고 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이값 정리라고 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조금 개념이 이 사이값 정리는 좀 어려운데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하느냐를 물었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저 3차 방정식의 실근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우리가 지금. 그치? 근데 질문 자체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야. 이거 구간이지, 구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사이에 근이 존재하냐고 물은 거야, 그냥. 뭐 어떻게 하냐, 이때는.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fx라고 가정하세요, 여러분. 그럼 f 빼기 함수값을 조세해봐. 그럼 빼기 1이잖아요. 0의 함수값은 얼마요? 1이잖아요. 둘의 함수값의 부호가 어때요? 부호가 반대죠. 그럼 그 말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면 빼기 1에 대해서는 음수, 0에 대해서는 양수. 그치? 근데 얘는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그럼 다음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어, 선생님. 그치? 연속이니까 이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요 놈이 알파 값이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야. 이게 바로 두 번째 사이값정리다. 이걸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이게 그냥 정리니까. 연속인 상황에서 특정한 두 개의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이면 그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x가 만나는 점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즉, 실근이 반드시 존재해요. 라는 뜻인 거야. 이해가지? 이해갔어요? 사실상에 시험에서는 2번이 나옵니다. 2번은 1번을 이해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1번의 개념을 살짝 K가 특수한 경우인 0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다. 방정식의 실근의 유무 또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이야. 이게 원리가 되는 거라서 시험에 잘 나와. 정리 좀 해봐. 이 사이값 정리, 두 번째 사이값 정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 데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잠깐 한 거고 문제 좀 더 풀어줄 거야. 정리해보세요. 대충 느낌은 왔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워도 되죠? 지우고 문제를 또 풀러 가볼게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함수가 연속 함수래, 그냥. 오케이? 조건들을 막 줄 거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은 3. 현수 핸드폰 집어넣어. 자꾸 핸드폰 볼래, 너? 시간 본 거야. 시간 여기를 보면 되지. 시간을 보면서 왜 손가락을 왜 움직여? 시간 보려면 켜야 되니까. 이거 보면 되잖아. F-2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F-1은 마이너스 1. F0은 3. F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 자, fx는 실선체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준 거야. 자, fx는 제로가 최소 몇 개의 근을 가질까요? 라고 물었어. 최소 몇 개의 근을 가질 것이냐라고 물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바로 적용해 볼게. 얘 양수,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근 가져 안 가져? 하나 가지지. 사이값 정리로부터. 부호가 바뀌니까. 이해가지? 얘와의 사이도 가져 안 가져? 음수, 음수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야. 안 가진다가 아니라. 그치?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이 조건만은 알 수가 없는 거지. 최소라는 표현이니까. 얘와의 사이 한 개 가지지? 얘와의 사이도 한 개 가지지. 그러니까 총 3개는 무조건 가진다. 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빼기 3의 함수값, 빼기 2의 함수값, 빼기 1의 함수값, 0의 함수값, 1의 함수값을 다 따져볼 텐데, 빼기 3의 함수값은 3이잖아? 빼기 2의 함수값은 빼기 2라고, 빼기 1의 함수값은 빼기 1이고, 0의 함수값은 3이고, 1의 함수값은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연속이어야 된대. 그러면 이어질 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래프가 무조건 이어져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뚫고 오는 게 생길 거고, 이 새끼는 안 지나가도 되는 거야, 그냥. 얘 무조건 생길 거고, 얘도 무조건 생긴다는 얘기지. 이렇게. 저게 최소를 만족하는 경우에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 얘들아.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지. 뭐. 저 파란색은 그냥 마음대로 그린 거고, 그러니까 최소 몇 개를 가지냐라고 본다면 노란색인 거야. 노란색 입장에서 근이 1개, 2개, 3개를 가진다는 걸 그래프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 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유무와 개수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한다는 얘기다. 근데 기본이 되는 문제 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몇 번을 풀어볼 거냐 하면 나머지 여러분들 쉬워요. 48번 풀어봐. 나머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것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48번 풀어보겠습니다.